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이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전일 미국 증시는 다소 거래량이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발표된 6월 FOMC 의사록 어찌 보면 예상대로 올해 내에 추가 금리 인상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는데요. 빠르면 내달 이 추가 금리 인상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전일 시장이었는데요. 이러한 증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에서는 전기차 관련주들 아주 강력했습니다. 이 테슬라도 상승을 했고 테슬라의 대항마로 꼽히고 있는 리비아는 4%가 넘는 상승폭을 그려내면서 마감했던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장 흐름 안에서는 다가올 고용지표 발표에 좀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지금 고용시장은 어떠한지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이 시각 증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 좀 주춤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 시각 기준으로 0.43% 하락하면서 2,567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2,373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덜어냅니다. 1,524억 원, 906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오늘의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이 시각 기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0.84% 하락하면서 883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역시나 개인 투자자 홀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2,069억 원의 매물을 좀 담아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1,125억 원, 893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목요일 시장 오늘 약세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포트 구성해야 할지 참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오늘도 이 반도체 관련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전반적으로 좀 주춤한 흐름, 조심스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서 좀 저점 매수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시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을 더 잘 담을 수 있을지는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열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미국 시장은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얘기가 아예 없다가 새로운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됐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금리가 아직 더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매파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7월 달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0.25를 더 올려서 그러면 지금 5.25니까 5.5까지 올리겠다는 뜻이죠. 그게 확정적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거의 뭐 100%는 없겠지만 거의 확정적으로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그런 얘기로 인해서 과거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악재와 거기다도 미국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얘기, 그래서 히토류 제한 얘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제 그걸로 악재로 빠졌다 그래요. 근데 도대체 어디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0.38% 이건 빠진 게 아니죠. 빠진다고 하는 건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죠. 오늘 33,500을 깼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밤에 33,000을 깨지고 그리고 뭐 이제 금요일 날에서는 이렇게 32,000을 깨고 월요일 날에서는 블랙 먼데이 하면서 또 29,000대로 또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미중 무역 갈등 얘기로 저렇게 떨어진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얘기로 저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 한 10년 전에서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떨어져요. 빠지지 않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그런 두 가지 악재로 인해서 미중 무역 갈등 얘기랑 금리 인상 얘기로 이런 식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잘 버텼습니다. 근데 왜 버텼나 봤더니 미국에서 이제 오늘부터죠. 6일부터 9일까지 오늘부터 오늘 목요일 날부터 일요일 9일까지 미국과 중국 간에 뭐 앨런 재무장관이 가갖고 뭔가 얘기를 해서 좋은 얘기를 합의를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일단 잘 버텼다라 그래요. 그래서 S&P 500도 잘 버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버텼고 유럽 시장도 좀 전에 아까 얘기했었던 그 두 가지의 악재로 흔들리기는 했지만 아주 무식하게 강하게 내리는 흐름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대감 속에서 그게 확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에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도 강하고 어제도 강하고 계속 강하게 움직이는데 보면은 지금 세종공업 같은 경우도 이걸 제가 예전에 4월 12일 날에 추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겠지만 4월 달에서부터 IT 주들하고 자동차 부품들하고 동시에 추천했던 적이 잠깐 있습니다. 그때 TSE하고 세종공업하고 성우하이텍을 그때 당시 추천했었는데 왜 그때 추천했냐면요. 바닥에서 이거 바닥이잖아요. 얘가 4월 12일이면 이쯤입니다.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우상향 차트죠. 그래서 이런 차트들을 공략을 하면 이게 우상향이라는 거는 우하향은 이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차트고 우상향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려는 차트이기 때문에 우상향에 있는 차트를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이제 TSE가 그럴 수가 있고 세종공업이 그럴 수 꽤 많이 올라갔어요. 꽤 많이 한 48% 정도 올라갔고요. 자,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이거 3월 31일 날 7,300원에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3월 31일 날 얘도 우상향. 그리고 성우하이텍 우상향. 그래서 그동안에서는 49%의 수익을 냈다가 오늘 또 이렇게 돌파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요즘에 미쳤습니다. 어쨌든 토탈 한 72% 정도가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 왜 성우하이텍과 세종공업을 추천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닥을 잡았어요. 바닥은 나왔고 우상향으로 돌리는 정배열 패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상향으로 그리는 정배열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 보여서 얘기했던 종목들인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잘 가잖아요. 그 뭐 지금 뉴스들은 무슨 뉴스 나와요? 다 실적들이 괜찮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반도체도 그렇게 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7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올 거라는 KB증권의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들이 개선이 되고 3분기부터는 더 좋아지고 내년에는 뭐 더 좋아진다. 이 얘기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1분기, 2분기 다 적자거든요. 다 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폭을 얼마나 줄이느냐 혹은 흑자가 나는 애들도 조금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은 자 지수 한번 다시 한번 더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게 되면 일단 저점은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7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그다음에 지금 일본 시장 좀 빠지고 있는데 일본 시장도 이러다가 꼬랑지를 달면 지금 좀 빠지고 있죠. 니케이 조금 1.2% 정도 빠지고 있는데 얘네들도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 눈치 보고 있다가 이게 반등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IT 부품주들도 다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얘기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뭔가 협상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은 일본 시장도 다시 올라갈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 저점을 지지하고 다시 양봉이 나오는 날 결국은 양봉이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그래서 왜 지금 빠지느냐 그러면 좀 전에 그런 이유들로 해서 빠진다 그러는데 미국 시장이 많이 안 빠져요. 일본도 저 정도면 많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올라간 걸 봐서는 정말 빠질 생각이 있으면 뭐 5%도 일본 시장 하루 만에 니케이 시장이 5% 이상 빠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잘 안 빠지는 거 보면 지금은 눌림목 정도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또 거기다가 미중 무역 갈등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으면은 지금 히토리 관련주들이 폭등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올라가다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도 약합니다. 오늘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부터 해가지고 싹 다 약해요. 뭐 마이너스가 더 많죠. 뭐 이지도 빠지고 있고 유니온 머티리얼부터 해가지고 죄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걸 봐서는 이게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냥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 빠지는 거 보면요 사료주 같은 경우도 한 3~4% 빠져요. 뭐 게임주도 빠지고 뭐 전업 쪽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수가 1,200개가 넘게 빠집니다. 대부분 다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종목이 이것저것 다 붙여도 1,300개 정도에서 1,400개 사이거든요. 근데 1,200개 넘게 빠진다는, 1,200개 넘게 빠진다는 얘기는 거의 90에서 95% 다 빠지는데 많이 빠지는 쪽은 일단 IT 섹터에서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어제도 한 2% 이내에서 대부분 빠지다가 마른 애들이 대부분 많고 거기다가 플러스 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 버틴다는 얘기죠. 두 가지 악재를 가지고 있는데 IT의 가장 큰 적은 금리 인상 얘기입니다. 원래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 IT도 10% 20% 빠져야 돼요. 한 방에. 근데 그걸로도 지금 잘 버티죠. 거기다가 히토류 제한. 이 얘기로만으로도 한 3, 4일 만에 30% 빠져야 돼요. 반도체 만드는데 히토류 안 준다는데 반도체 어떻게 만들어요? 그 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IT주를 좀 잘 버티는 거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안전해 보이고 그래서 다른 이상한 종목들 건드리는 것보다는 좀 안전한 IT 섹터를 공략하다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화해 제스처가 이게 나오면 그리고 시장이 양봉이 나오면 바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안전한 쪽 IT다. 여전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앨런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이 좀 시작된 가운데 미국 그리고 중국 사이의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미국 증시 반등을 좀 함께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흐름은 보이지만 그래도 이런 시장 안에서 좀 유효한 전략 저희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정말 자동차 부품주 강력하네요. 이렇게 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 안에서 내 종목의 상황은 어떠한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실시간 대응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 바로 네페스입니다. 저희 어제에 이어서 네페스를 오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다소 조심스러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IT 관련주이지만 오늘 그래도 공략하면 좋겠다라고 네페스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매수가는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매수가 공개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 오늘의 표적 종목 네페스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자, 어제도 네페스 사도 더 빠질 거라 그랬죠. 근데 그렇게 비싸게 사도 결국은 수익 날 거라 그랬고 그러니까 세종공업이 그랬어요. 그때 당시 위치랑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이따가도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IT 부품주의 모양은 성우하이텍과 세종공업을 제가 4월 달, 3월 31일, 그다음에 4월 12일 그때 사이에서 자동차 부품주를 몇 개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모양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것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슈가 나왔으니까. 금리 인상, 기술주하고 빅테크 기업에서는 쥐약이에요.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일단은 IT주들을 빼겠다라는 얘기고 그동안 많이 빠졌죠. 근데 잘 안 빠져요, 이제는. 그리고 히토류 제재, 그러니까 재료 자체를 주지를 않겠다. 그걸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생산하는 재료를 주지 않겠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죠. 근데 많이 안 빠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만간에 오늘서부터 물론 그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근데 결과를 지금 종목들 움직이는 거 봐서는 미국과 중국 간에 뭔가 같이 손잡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IT주들이 막 10% 20% 급락을 안 하고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안 가고 하는 흐름을 봐서는 그러면 이 정도의 버팀이라면 그럼 2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적자긴 적자인데 별로 그렇게 심하진 않네라는 그런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3분기는 반도체 바닥 진짜 칠 것 같네 얘기 나올 거고 내년에서는 생각보다 더 좋아졌네 이런 얘기를 기대감으로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오늘 네페스 이렇게 흔들 때 더 추가 매수 내지는 저점 매수 올라가는 거는 양봉이 나와야 돼요. 미국 시장 양봉 나오고 그다음에 회의 결과 좋게 나오고 우리나라 코스피 양봉 나오면 그때 움직이는 거고 지금은 흔들 때 저점 매수 기회니까 그래서 오늘 네페스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 네페스, 이 반도체 후공정이자 패키징 기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지점을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집중해보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바로 LB세미콘이죠. 8,430원의 매수가에서 3.3%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화요일에 다시 한번 매수가 소폭 조정을 했는데 이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부터 집중하고 있는 종목, 바로 SFA 반도체입니다. 5,850원의 매수가에서는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지 못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5,830원의 매수가에 만나본 목요일날 기점으로는 3.3%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금요일에는 5,300원으로 매수가 조정을 하면서 6.2%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LB세미콘 다시금 공략을 해봤는데요. 8,590원의 매수가에서는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화요일에 확인해본 제주반도체 5,100원의 매수가로 확인을 해봤고요. 어제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네페스에 집중해보고 있습니다. 21,300원의 매수가로 잡아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지점에 공략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860.2%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어제의 표적 종목이자 오늘의 표적 종목인 네페스, 오늘은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조정 시에 저점 매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지점에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자, 저렇게 생겨 있는 종목들은 지금 되게 많아요. IT 부품주에. 일단 가격 전략은 이따 드릴 텐데 일단은 차트를 보면은 오늘 아침에서 조금 올라가는 척하다가 이제 다시 어차피 빠지기는 빠졌으니까 그래서 어제 대비도 좀 빠졌고 여기 저점이 지지가 있고요. 이 전저점 지지도 있고 지금도 60일선, 21선 지지에서 잘 버티는 중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네페스, 아크가 있고 이렇게 생겨 먹은 애들이 몇 애들이 있는데 앞서서 얘기했던 LB세미콘도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애들이고 네페스는 이미 한번 돌파가 된 애들이고 다 비슷해요. 전저점 자리에 있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 차트를 길게 보면 LB세미콘도 바닥에서 모양을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요 모습을 머릿속에다가 사진을 딱 찍고 그다음에 네페스도 그렇고 네페스도 똑같이 생겼죠.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제가 3월 30일 날 얘기했었던 그다음에 4월 12일 날 얘기했었던 이제 세종공업이 4월 12일 날인데 차트가 똑같이 생겼죠. 쭉 빠지고 이게 4월 12일 날 추천했을 때가 이 모양이었는데요. 세종공업 이 모양이거든요. 전고점 돌파 패턴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IT 부품주들이. IT 부품주들도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지금 자동차 부품주인데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어제도 강했고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자동차 부품주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데 이게 다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바닥에 돌리고 이제 정배열로 모양을 돌리면서 우쪽으로 돌파가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가요? 이렇게 중간중간 흔들어도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우하이텍도 제가 얘는 3월 30일이라고 3월 30날 2번 추천했었는데 이렇게 생겨서 비슷하게 생긴 거를 차트를 찾으면 주성엔진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미 강하게 봐봐요. 이렇게 생긴 거 지금 성우하이텍 이때 당시 요 모양 보고 추천한 거거든요. 3월 30날, 3월 31일 날 이 두 날에서 이게 추천했는데 한번 잘 봐봐. 앞에 쭉 한번 세웠죠. 조정을 받았죠. 전고점 부딪히죠. 이러고 있죠. 자,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 장비로 갈게요. 봐봐요. 한번 똑같이 생겼지. 비슷하게 생겼죠. 올라가고 떨어지고 여기서 지금 부딪히고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의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은 되게 강하지만 이런 이제 주성엔지니어링부터 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넘어가면은 성우하이텍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성우하이텍 이런 식으로 이때 당시 여기서 추천했던 거예요. 여기서 추천했던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이 다 뭐냐면 밑에 바닥으로 쑤셔박혀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돌립니다. 우상향으로 돌려요. 돌리고 올리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비중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팔고 일단 떠 있는 것들을 공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떠 있는 종목들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하라고 그랬죠. TSE, 심텍, 원이QNC. 손이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지금 떠 있는 종목을 어떻게 삽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가지고 물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원이QNC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적극 매수하라는 얘기를 제가 일주일 전, 2주일 전 얘기했죠. 지금은 못 사지만
TSE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이 일로 조정받으면 이런 애들을 적극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제2의 세종공업 성우하이텍이 될 거니까. 그래서 세종공업 성우하이텍 제가 3월 달, 4월 달에 추천주로 줬던 종목인데 오늘은 수익률 계산하지 않았지만 잘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차트에서 나와요. 우상향으로 돌리는 흐름들에서. 그래서 지금은 막 쑤셔박히는 종목을 건드렸다가는 계속 떨어지지만 우상향으로 돌리는 종목들을 공략하면 세력들이 알아서 올립니다. 이게 차트가 우상향 되고 있는 차트 모양을 만들려면 누가 돈 넣고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하고 연기금하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그런 우상향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데 IT 부품주들도 그렇게 생긴 거라는 거여서 성우하이텍이 아니고 네페스는 그런 모양을 이제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하나니까 가격 전략은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급등명중한 종목 최근에 드렸던 거 4월 달. 이것도 어차피 4월 달은 4월 달인데 4월 3일 날 신성 ENG. 어제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서는 팔아주고 또 조정받으면 또 갈 때 되면 간다 그랬죠. 자, 여기 돌파된 것 좀 있으니까 미국 시장 반등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양봉이 나오면 그리고 일본 시장도 플러스 나오면 미국 시장 플러스 나오고 일본 시장 플러스 나오면 우리나라는 잘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마이너스 나올 때에서는 잘 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일단 플러스가 나오면 우리나라도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때에서 아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반등을 기다리면 이런 애들은 또 움직이긴 할 건데 초보자들의 영역은 아니니까 수익이 난 사람들은 일부를 팔고 나머지를 가지고 있으면 맞는 거고 선수들의 종목입니다. 근데 어쨌든 얘가 또 갈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TSE.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 비중을 많이 줄이고 지금 조정받고 있죠. 드디어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 일단 돌파된 고점은 여기니까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 장대양봉 나왔던 여기랑 이 두 가지 강력한 지지 라인을 두고 조정을 받으면 적극 매수를 해야 되는 패턴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일로 조정받으면 사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았잖아요. 하나도 안 판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다 그랬죠. 그러면 팔아줘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팔았는데 내려왔어? 그럼 기분이 좋은 게 정상인데 하나도 안 팔고 욕심으로 꽉 찬 사람들은 아 어제 그저께 팔 걸 이러고 있겠죠. 수익이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항상 박스권장이나 시장이 조정받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뭐 하는 게 낫다? 절반 이상은 항상 팔아주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원익QNC. 얘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애들이 일로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해야 되는 패턴입니다. 이런 애들이 세종공업, 성우하이텍처럼 차트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네들도. 원익QNC 보면 이렇게 쭉 빠졌다가 여기서 돌리죠. 돌리고 조정받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냥 세종공업처럼 되는 거고. 하여튼 조정받으면 다시 또 추천주로 가져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심택인데 설명은 아까 대충 다 했으니까 이런 애들은 조정받으면 그렇죠? 조정받으면 이런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성우하이텍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종공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돌리는 애들의 조정받을 때 적극 매수를 노려라. 라는 얘기 마무리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네페스로 가겠습니다. 자 네페스. 자 오늘 시장은 음봉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늘에서 지금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잖아요. 지금 음봉이잖아요. 꼬랑지 달고 있는 거는 일단은 많이 빠진 것 같으니까 이제 들어주는 걸 그러니까 들어주는 힘이 있으니까 그나마 비를 따지면은 뭐 장대비는 아니에요. 장대비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추적추적 내리는 정도의 느낌. 근데 어쨌든 비가 내리고 있으면 거기다가 장작을 피고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절대 안 붙죠.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이 나올 때에서는 아 종목을 사봤자 불이 안 붙구나, 안 올라가는구나 이걸 알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 분할 매수가 계속 되는 자리고 어제도 매수를 했다면 오늘도 지금 현재 가격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산다고 올라간다? 절대 안 올라가요. 빨간색이 나와야 돼요. 종목에서도 빨간색이 나와야 되고 지수에서도 빨간색이 나와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내일 나올지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올지 다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올지 그건 모르겠지만 빨간색이 나오면 올라가긴 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지라인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일단 일본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크게 폭락하지 않으면 이 지지라인들을 크게 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또 매수를 해봐도 된다. 라는 얘기 드리면서 언제 움직인다?
오늘은 안 움직인다. 빨간색 나올 때 코스피가 뭐 1%든 2%든 올라가는 날 그때 움직일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세종공업도 그때 당시 그랬어요. 성호하이텍도 그때 당시 그랬고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막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막 미치도록 막 올라가길래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 났으니까 파세요라고 했는데 또 조정받고 또 가잖아요. 이게 정배열의 비밀입니다. 조정받으면 쑤셔박혀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또 올라가요.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아까 전에 TSA, 심텍 이런 데 조정받으면 왜 적극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정배열이 그래요. 원래 정배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배열이라든지 하락으로 내려가 있는 특징은 반등 주고 더 떨어지고 반등 주고 더 떨어지고 또 반등 주면 또 최저점 가고 거기가 최저점이 아니고 또 반등 주고 또 최저점을 깨 내려가고 이런 특징이 있는 게 이제 하락 채널. 상승 채널은 올라가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함부로 담으면 안 된다는 거. 담을 거면은 심텍 이런 애들, TSA 이런 애들 조정받으면 우상향 채널로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담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표육 종목 네페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네페스 만나봤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안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IT 관련주이지만 이럴 때 분할 매도, 저점 분할 매도 진행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의 흐름상 좀 시장 전반적인 상승을 기다려봐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럴 때 공략하실 포인트로 네페스 24,4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시장의 흐름뿐만 아니라 종목의 움직임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중뿐만 아니라 방송 이후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시장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 이제 또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하죠. OLED 레이저 장비를 좀 제조하는 기업이자 2차 전지 관련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 분야의 자회사인 필에너지가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서 정말 강력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소폭 하락의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쭉쭉 올라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12,92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 상담을 해주셨다가 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잘 기다리시다 이렇게 매수가 부근에 올라오게 되면 다시 연락 주셔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추가 상담을 통해서 또 목표가 재설정해드리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권역에 도달하신 시점인데 이럴 땐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지난번에 이제 상담을 진행을 했을 때서 이거를 좋게 얘기했던 이유는 자, 차트를 볼게요. 얘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향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는 가운데에서 여기서 이제 부딪히고 이게 박스권이다 보니까 이전에 물렸던 부분들은 여기를 뚫으면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요. 쭉 빠졌다가 상승하고 횡보하는데 어쨌든 바닥에서 그림을 봐요. 그림 공부예요. 이 모양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작년 10월 달, 그다음에 올해 1월 달에서부터 작년 12월 달 요 사이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우상향을 그리니까 가지고 있으면은 수익으로 바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올라오면은 질문을 주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왼쪽에 있는 저항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목표치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절반은 팔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은 절반 이상을 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종목들이 IT주들이 지금 다 조정받아갖고 싼 종목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을 절반 이상 많이 팔아가지고 분할로 다른 바닥에 있는 종목들 뭐 네페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TSA 같은 애들은 되게 좋은 애들이니까 그런 애들이라든지 원익QNC라든지 뭐 심텍이라든지 아니면은 LB세미콘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조정받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수익 난 종목들은 이제 팔고 교체할 만하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 있는 IT 섹터로 주목하시는 게 좋고, 이런 애들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또 받을 거예요. 이렇게 신성 ENG처럼 ENG 얘처럼 얘도 비슷하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받죠. 근데 얘도 또 간다 그랬듯이 조정을 받으면 또 가기는 합니다. 근데 조정을 받을 때가 적당히 뭐 13,000원까지 조정받았다가 올라가면은 그래도 기분이 덜 나쁠 텐데 13,000원이 아니고 12,000원이나 11,000원까지 떨어지고 또 반등 주고 또 떨어지고 반등 주고 또 떨어지고 올라가지 않고 계속 손실을 계속 또 머물러 있으면 또 기분이 또 안 좋아지니까 지금 이렇게 기분 좋을 때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국제강. 동국제강 네. 12,800원에 20%요? 12,800원에 20%. 네네. 자, 최근에 이제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정말 약하게 움직이는데, 뭐 이거는 그냥 어디가 끝이에요? 어디가 끝이냐고요? 네. 일단 이 정도 빠졌으면 좀 반등을 줘야 되는데 얘도. 네. 일단 저 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 자리는 좀 지켜줘야 돼요. 이 10,000원짜리가 깨지면 그 바닥,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이 저저점 자리 차트상으로는 여기인데, 제가 이제 수셔 박히는 종목들을 조심하러 가는 건 이거는 지금 차트가 이렇게 생긴 거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일양약품이라든지 제약바이오주를 보면 이렇게 생긴 애들 되게 많아요. 네. 이렇게 생긴 애들, 이런 애들 조심하라고 하는 거면 언제 갈지 모르니까. 지금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빠진 애 진짜 많거든요, 지금 시장에. 뭐 화장품들도 이렇고 제약바이오주도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뭐 몇 년, 한 1년, 2년 계속 이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을 조심하라고 하고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는 애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가 그렇다 그랬고, 앞서서는 4월 달에서는, 원래 4월 달에서는 자동차 부품주하고 반도체를 얘기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 너무 많이 갔고, 이제는 반도체를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상향 채널. 네. 근데 철강주인 동국제강은 이거는 제가 볼 때 박스권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네. 현대제철부터 해서 이런 애들도 뭐 우하향은 아니고 박스권 채널로 보이니까, 포스코홀딩스 이쪽 애들은 얘는 차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예를 들면 2차전지 엮이는 포스코 DX 이런 애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 대부분은 저렇게 생겼어요. 현대제철처럼. 네. 그래서 결론은 재미없을 것 같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 딱 봐도 재밌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버리기는 좀 아깝고, 네. 그래서 그냥 네. 버티시고 한 12,000원쯤 올 때 IT로 네. 교체하세요. 12,000원. 12,000원. 12,000원 올라오면 네. 교체. 12,800원도 못 갈까요? 그거 기다리느니 차라리 딴 거 들어가갖고 20%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2,800원 가져가면 올라가게 하겠죠. 근데 다른 게 더 먼저 빨리빨리 올라가면 근데 그걸 속상하니까. 맥점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잡아드렸잖아요. 네. 12,000원. 괜히 네, 12,800원 욕심냈다가 세워라 내워라 또 12,000원 찍고 또 11,000원 내려가고 또 12,000원 찍고 또 11,000원 내려가고 1,500원 내려가고 그러면 속 터지니까. 네. 12,000원짜리가 거기가 저항자리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좀 더 빨리 복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좀 시간이 좀 걸려도 저는 뭐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12,800원, 13,000원 갈 수 있어요. 네. 좀 복창 터지겠지만. 아시겠죠?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에 맞춰서 상담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10,000원 정도의 추가 매수하면 안 될까요? 이걸 뭐하러 사요? 이걸 추가 매수로. 약하다니까. 점수 이거 50점짜리예요. 네, 네. 100점짜리 사야죠. 네, 그렇죠? 네. 약하기 네.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티플렉스야. 티플렉스. 네, 저번에 방송 주셨던가 그거 샀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어제가 팔았어야 될 자리였는 것 같은데. 어제 뭐 일한다고 못 봐가지고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얘기해 주세요. 4,030원에 네, 4,030원에 네, 비중 30%예요. 비중 30%.
자,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얘기 뭐 갈륨하고 무슨 뭐 하여튼간 그거를 지금 중국에서 뭐 제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히토류주한테는 가장 큰 호재거든요. 네. 근데 가장 큰 호재가 나왔는데 어제 종목들이 상한가도 못 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현상을 봐서는 제가 예상한 대로 그냥 중국은 이번 협상을 그러니까 미국과의 그 회담 앞서서 협상을 유리하게 잡기 위해서 그냥 먼저 공격 카드를 먼저 꺼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담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종목 움직이는 거 봐서는 회담이 좋게 마무리가 돼서 협상이 잘 되면 히토류주들은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또 잃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아침에서 수익 났을 때 그냥 한번 팔아주는 게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어제 파는 게 제일 베스트였던 것 같고 네. 어제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어제 히토류 움직이는 거 보고 그러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으니 히토류주들이 약하다. 그러니까 수익 났을 때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어제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또 장중에 또 올라가거나 아직 회담이 마무리된 거 아니니까 내일도 또 올라오면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차트고 얘도 워낙 바닥에 있어서 뭐 이렇게 막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다시 또 올라오면서 수익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으니까 네. 수익에서 파세요. 수익에서. 아,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대한항공이고요. 대한항공 예, 매수가가 25,000원입니다. 25,000원에 네. 대한항공. 네, 한 15%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안 올라오다 이제 조금 올라오는데 얼마 정도에 내가 매도를 해야 할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자, 다른 항공주도 아시아나항공은 꼼짝도 안 해요. 지금 보니까 TA항공 얘도 별로고 지금 대한항공만 움직이거든요. 예, 원래 항공주들은 같이 움직여줘야 이게 힘이 좀 세게 움직이고 그러는데 혼자만 움직이니까 좀 수상해요. 그래서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차트가 강하고 기관들이 열심히 지금 사주면서 올리는 거라 그래서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게 또 저항대에 또 부딪히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익도 낮고 비중도 뭐 15%인데 한 3분의 1씩 이렇게 분할 매도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분할 매도 하는 게 낫다고요? 그렇죠. 분할 매도.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만 파시고 또 내일 또 올라가면 또 3분의 1 팔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거는 25,000원이 안 깨지면 그냥 버티시고 깨지면 그 나머지 3분의 1도 싹 다 팔아갖고 다시 23,000원으로 떨어지면 다시 사면 돼요. 그 23,000원까지 떨어질까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니까 3분의 1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요? 그렇죠. 예, 네. 아셨죠? 예, 이렇게 대응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네페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셔서 시장의 움직임을 함께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이 매수가로 24,000원 현재가 잡아주셨습니다. 이 현재에도 24,000원 지나가고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제조업 그리고 화학 분야를 좀 담아내고 있는 개인 투자자 오늘 지금 이 시점 기점으로 이 2,672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1,799억 원, 954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2,437억
7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 IT 관련주들을 담아내는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지금도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33% 하락하면서 2,57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낸 모습입니다. 1.05% 하락하면서 881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양시장 하락세를 그리면서 지금 개장한 지 1시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강한 종목들만 보면은 뭐 강해 보이지만 빠지는 종목들 보면 정말 많이 빠지거든요. 자, 한번 몇 가지를 볼 텐데요. 최근에 그 통신 장비주들 급등했던 거 기억나시죠?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52조를 투입해가지고 2030년도까지 5G를 깐다 그랬는지 초고속 인터넷을 깐다 그랬는지 하여튼 그런 얘기 나오면서 막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자, 한번 차트 볼게요. 자, 대한광통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막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엄청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도 많이 빠졌지만 이거 말고도 와이어블인가? 하여튼 뭐 그런 종목들도 있었고 여기 보니까 아까 보니까 와이어블 이것도 통신장 비주로 그때 당시 강하게 움직이고 막 상한가도 갔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꽤 됐네요.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은 한 열흘 정도 전에 그런 기사가 나올 때 급등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쭉 빠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20%씩 빠지면 그 뉴스를 보고 쫓아 들어갔다가 물린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뉴스에서 쫓아갈 만한 그런 거는 시장이 아주 강하면은 모르겠는데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에서는 막 쫓아가면 안 돼요. 뉴스 나오고 막 상한가 들어가고 그 상한가 따라잡기 한다든지 장대양 뭐 20% 올라가는데 그거 쫓아간다든지 그러면은 지금은 그렇게 매매했던 사람들은 지금 죄다 20%씩 깨졌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일사료서부터 해가지고 이쪽 사료 관련주들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인상가 이런 애들도 지금 고점 대비 뭐 45% 빠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서 못 팔았거나 수익이 났는데 못 판 사람들은 45% 수익 날 수 있는 거를 다 발로 차버린 거 된 거고 괜히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45%, 중간에 물린 사람들은 20, 30% 깨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 인상가도 있고 뭐 신송홀딩스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30%, 40% 깨지는 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뭐 세방서부터 해가지고 뭐 방림 최근에 그런 이상한 사태들로 터져가지고 급락하고 있는 애들은 뭐 마이너스 85%, 뭐 80% 찍었는데 불구하고 오늘도 또 빠져요. 그러니까 종목을 사더라도 싸게 공략을 하거나 정배열에 있는 공략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가장 안전한 건 그래서 찍어드렸잖아요. IT라고. IT들 공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깨집니다. 지금 사료주들 잘못 공략하면요. 아까도 보여줬죠. 인상가서부터 해가지고 뭐 팜스토리, 뭐 한탑, 신송홀딩스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고점 대비는 45% 빠진 애들도 있고 적당히는 20% 정도 빠져 있을 거고 뭐 다른 애들도 뭐 비슷비슷한 상황들인데 근데 IT 부품주들은 기껏 빠져봐야 뭐 5%? 뭐 이 정도? 아직 5%도 안 빠진 애도 있어요. 뭐 10대 같은 애들은 여전히 수익권이나 잘 빠지지도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IT 섹터들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상한 거 잘못 잡으면 많이 빠졌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빠지면 올라갔거든요. 근데 많이 빠지고 나서도 안 올라가고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일양약품 같은 애들, 이마트 같은 애들, 그거 외에서도 화장품 애들도 되게 그런 애들 많고요. 그런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걸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80%, 90% 빠졌으면 이제 올라갈 만도 하잖아요. 안 올라가요. 엄청난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섹터를 잘 집중해서 그러니까 IT에 물려 있거나 IT에서 지금 수익이 났는데 못 팔아가지고 지금 수익이 줄어든 거 이거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공개 방송에서 보여줄게요. 진짜로 50개 종목을 쭉 제가 어제 회원들한테 보여줬거든요. 지금 종목들 박살나 있는 것들 보면은 가관이라고. 여러분들 그런 걸 보면 야 지금 장이 지금 작년보다 더 힘들었구나. 지금 장이.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렇게 안 느낄 텐데 작년 하락장 2020년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더 어려운 종목들이 못해도 50개는 제가 어제 50개를 찾아가지고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종목 섹터들 게임주 같은 경우도 찍어보니까 무슨 작년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작년 대비 막 50%, 60% 빠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종목 섹터를 지금 잘 골라야 됩니다. 제일 안전한 쪽 어디다? IT 부품주다라는 얘기 한 번 더 얘기하고 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양시장 하락하는 흐름에 다소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조정받고 있는 IT 섹터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해 주셨으니까 이런 시장 안에서 IT, 반도체 관련주를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효성화학입니다. 효성화학 매수가는 11만 9,800원에 2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에 너무 걱정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락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을 좀 더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럴 때 어떻게 좀 하시면 좋을까요? 자, 이것도 이제 일이 벌어진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는 차트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만 일이 벌어졌으니까 자 차트를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자 이렇게 쭉 하락을 하잖아요. 쭉 하락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한번 바닥을 잡을까 하고 돌리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디서 대응해야 되면 저점과 저점을 그으면 이 자리가 깨질 때가 이제 뭔가 하나의 경고 상황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좀 뭔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직 뭐 손절까지는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 3월 달은. 근데 여기 저점을 깼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거 이제 조금 이거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경계를 더 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가 저점을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서 이 저점이 깨질 때 이게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여기랑 여기랑 이 구간에서 감지가 됐었어야 되는 거고, 손절은 10만 원 깨질 때 버렸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1만 9,080원이면은 한 10% 정도 손실 보고 그냥 팔았었으면 됐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늦어가지고 최근에 좀 빠지죠. 그럼 이런 애들이 왜 못 올라가느냐? 이런 애들이 제가 다 찾지는 않았는데 어제 그냥 대충 찾았거든요. 대충 찾았는데 저런 애들이 5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차별화입니다. 성우하이텍처럼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고, 신성홀딩스처럼 강하게 가는 애들이 있고, 뭐 하나마이크론처럼 신고가를 가는 애들이 있고, 하나마이크론, 뭐 이수페타시스처럼 뭐 460%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완전히 저점으로 깨지고 땅굴로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이런 애들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이런 형태를 유지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반등 나오면 10만 원쯤에서 또 걸릴 거니까 10만 원에서 손절하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교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은 일단 오늘 내일에서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미국하고 일본이 일단 반등을 줄 때 우리나라도 반등을 줄 거니까 양봉을 기다리셔라. 그래서 IT가 제일 안전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약세장의 흐름에서는 더 안전한 섹터를 저점 매수 공략하셔서 이 시장의 상승을 함께 기다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신 이 IT 관련주, 특히나 오늘의 공격주인 이 네페스를 저점 매수, 분할 매수하셔서 이 잘 좀 시장의 흐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이후에 저희와 소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가 방송됩니다. 이 내 종목 상황에 대한 궁금증도 또 해결하시고 더 강력한 공략주에 대한 힌트 좀 얻어 가시면서 단단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잠시 후 방송까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